이런 관점에서 제가 대망의 대질문입니다. 지금 워낙 이 양자 컴퓨터가 부상하고 있고 네. 물론 3년 전부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자 컴퓨터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그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그거죠. 이제 양자 컴퓨터는 뭔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슈퍼컴퓨터보다 더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기존의 보안 체계, 암호 체계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해킹당할 거다. 이게 네. 이제 주된 논리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 인터넷 뱅킹을 해킹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굳이 한다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면 네. 인터넷 뱅킹만 해킹되는 게 아니라 주식 뭐 이런 거 다 해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만 나오면 그걸 비트코인이랑 연결시켜서 네. 마치 비트코인하고 가상자산만 큰일 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대단히 잘못됐다. 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양자 컴퓨터를 막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걸 이제 기사에 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려면 사람들 관심사가 많은 거랑 맞물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희생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현 보안 체계, 현 암호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쪽, 그러니까 보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옛날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지금 현행의 보안 체계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네. 그 준비 작업을 언제부터 해왔냐 하면 2016년도부터 이미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냐 하면 네. 우리가 PQC라고 그래서 네. 양자 내성 암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네. PQC라고 얘기하고요. 양자 내성 암호, 즉 양자 컴퓨터에도 견디는 암호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2016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었고 네. 이미 PQC 표준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부는 뭘 하고 있냐 하면 PQC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양자 내성 암호로 대체해 나갈 거냐. 네.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PQC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네. 삼성 SDS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것들을 해오고 있고 조금 좋은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양자 내성암호 표준을 받아들여서 그것들로 코인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에 무력화될 거다. 뭐 이런 어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양자 내성암호 말씀드리면 그걸로 또 그럼 전환하는데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난리 나게 생겼는데 또 이런 걱정을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이 어떤 논란이 촉발된 것은 구글이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칩을 만들면서 이런 논란이 증폭된 거거든요. 네. 구글 윌로우 양자 컴퓨터 칩은 105큐비트짜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네. 우리가 컴퓨터 얘기할 때 네. 뭐 16비트 컴퓨터, 네.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트 수가 클수록 그냥 성능이 좋은 겁니다. 105큐빗 양자 컴퓨터면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는 건 맞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 현행 인터넷 뱅킹 보안 체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뱅킹을 무력화시키려면 얼마짜리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냐 하면 수백만 큐빗짜리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5큐빗짜리를 예. 수백만 큐빗짜리로 용량을 증폭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 윌로우 칩을 만든 구글에서조차도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계속 쓴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10년 후에나 네. 지금 쓰고 있는 게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로도 안 깨지는 그런 암호 기술들 만들어서 대체하는 작업이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상 코인 세계가 네. 양자 컴퓨터로 무력화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간혹 무력화되는 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 하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우리 잡코인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무력화될 수 있겠으나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렇듯이 네.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은 양자 컴퓨터로 무력화될 일은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너무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주셨던 그 의견들의 기초에서 제가 예전에 다른 경험들을 잠깐 떠올렸거든요.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공지능 포럼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뭐 자문위원단이 여러 AI 전문가, 뭐 도덕 윤리학 전문가, 저는 이제 경제 쪽 뭐 해서 여러 위원들이 믹스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오고 또 로봇이 활용되는 시대가 오면 그것에 걸맞는 윤리가 조성돼요. 윤리 헌장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역시 그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그 시대에 맞는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관점에서 양자 내성 암호 체계가 구성이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이 양자 컴퓨터가 그만큼 충분히 발전되는 국면에서는 그것에 맞는 또 법제도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자산 시장을 위협시킬 이 자본 시장을 혼란시킬 그런 해킹을 허용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맞는 법제도, 그것에 맞는 윤리 체계 이것을 다시 또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까지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위협을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말씀 중에. 근데 뭐 워낙 또 이렇게 보도 자료들 또 연구하신 분들이 내시면 또 언론은 또 그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양자 컴퓨터가 만능의 컴퓨터는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 아마 그냥 기본적인 어떤 책들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수학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로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로 더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로 빨리 못 푸는 수학 문제는 이미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보안 시스템 새로 만들 것이고 네. 그게 곧 양자 내성 암호라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유망한 이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부상하는 또 한 가지 영역이 뭐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사이버 보안 수준도 같이 강화해 나가면서 기술적 발전이 같이 맞물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체계도 같이 맞물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이런 의견도 저 하나 갖게 됐고요. 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됐지만 또 한 가지가 이 양자 컴퓨터와 이 코인 가상화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기반인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같이 맞물려서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체계도 우리가 반드시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돌리다 보면 네,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분산 컴퓨팅이다 뭐 얘기하는 게 네, 사실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걸 처리해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양자 컴퓨터라는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네, 이게 블록체인과 결합이 되면 네, 저는 양자 컴퓨터 여러 대를 같이 막 연동시키고 거기에 일반 사람들의 어떤 컴퓨팅 자원도 같이 맞물려서 그러네요. 훨씬 더 성능 좋은 컴퓨팅 파워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이 비슷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쓴 건 아니었는데 나사에서 했던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나사는 그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잡음인지 예. 아니면 의미 있는 신호인지를 분석해서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가를 이제 탐구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나사에 있는 컴퓨터만 이용해서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네. 컴퓨팅 파워가 너무 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했냐 하면 나사에 접속해서 화면 보호기를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 보호기를 내 컴퓨터에 설치하면 내 컴퓨터가 노는 시간에 나사에서 내 컴퓨터를 빌려서 씁니다. 아. 그래서 그 신호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동시켜서 병렬 컴퓨터처럼 쓰는 거죠. 네. 저는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이 만나면 네. 이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각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하나로 연동시키고 그러니까요. 또 개인이 있는 PC까지도 연동시키고 네. 뭐 PC를 활용하게 해주면 뭐 코인으로 보상을 해준다든가 네. 아마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도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간추려서 한 단어로 의미를 표현해봐라 하면 저는 연결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공학적인 관점에서 혹시 이 부분이 공감이 되시는지? 저는 공감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블록체인은 글로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글로벌 협동조합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그 경제 산업을 연구할 때 블록체인에 한때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되게 큰 포럼에서 2016년에 블록체인의 미래로 발제했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말씀이 재밌고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이 되새겨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엄청난 파워, 그리고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의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뭐 작은 어떤 연구자의 의견이 어쩌면 여러 가지 이 양자 컴퓨터의 효과를 가지고 좀 나열할 때 언론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을 무력화시킬 것, 뭐 이렇게만 많은 분들께 노출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저는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하고 1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하면 워낙 이 디지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정말 미래에 가서 지켜보시는 분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또 기업에게 또 정부에게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또 강연자나 연구자나 또 자문가로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혹시 이 내용과 결부되어서 이 생성형 AI와 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수님의 어떤 더 인사이트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안내 링크를 같이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트코인부터 양자 컴퓨터까지 또 그것의 융합 체계까지 1시간여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끝으로 이런 디지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런 변화를 맞이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를 쫓지 마라. 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제가 강연을 가보면, 그러니까 그때 요구하시는 주제가 있어요. 예. 요구해 주시면 안 돼요. 요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네. 같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 딱 얘기 나오면 아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탈중앙화 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뭐 탈중앙화라는 게 누구 주인이 하나 명령 내려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용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같이 운영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탈중앙화는 사실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ESG의 G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ESG의 G는
거버넌스고 이거 자체가 뭐 우리가 보통 쉐어홀더 데모크래시라고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줘라.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ESG의 지와 맞물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또 웹3 얘기 나오죠. 네. 웹3는 뭐냐 하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네. 권리를 보장해 줘라. 네. 그래서 어떤 수익도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주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익 배분은 몇 대 몇으로 할 거고 어떤 컨텐츠는 올리면 안 되고 이런 규칙도 크리에이터들이랑 같이 만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웹3도 잘 보면 결국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ESG든 웹3든 블록체인이든 전부 다 거버넌스의 변화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거버넌스의 변화를 다루는 이유는 실물 경제든 인터넷이든 간에 네. 어떤 중앙화, 독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를 조금 더 민주적으로 바꿔보자. 음. 이런 의미에서는 블록체인, 웹3, ESG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흐름 안에서 네. 뭐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관련된 주식들을 뭐 좀 또 관련된 기술들을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까지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을 제 언어로 좀 표현해 본다면, 제가 자주 이렇게 책에 사인해 드릴 때 그런 문구를 적거든요. 흔들리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세차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들, 바람분에 낙엽이 흔들리네, 그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현상이 야기된 배경을 탄탄히 여러분이 알아보신다면, 오늘 이런 1시간 동안의 시간처럼 이렇게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도 유행 따라 가는 거잖아요. 자꾸 유행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뒷꽃무늬 쫓듯이 유행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 소감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카메라 앞에서 혹시 토론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토론 참여하신 소감 말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 뭐 아주 재밌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카메라 앞에는 자주 쓰는 편이라서 근데 그렇게 재미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시는 게 거의 똑같아요. 앞부분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답이 이제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전 질의서가 되게 작은 좀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네. 토론회나 그런 방송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 네. 편입니다. 근데 네. 사실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프로는 제가 원래 알고 있어갖고 감사합니다. 예. 솔직하게 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역시나 그렇게 돼서 저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즐거우셨던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의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의 현상을 뭐 교수님의 시각 그리고 뭐 저의 조그만 보완적 시각 이런 것을 갖추어서 이 현상을 360도로 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